네, 이번 시간에는 한류의 전개와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류 많이 들어보셨죠? Korean Wave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Korean Wave라는 표현보다는 K-콘텐츠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라는 건 뭐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조금 좀 감이 다르죠? 어쨌든 지금 한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인데 이 한류라는 게 정말 언제부터 그리고 무슨 내용이 한류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류, 이 한국의 대중문화인 거죠. 이것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로 전파돼 갖고 인기리에 소비되는 문화 현상이다. 이렇게 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1997년 무렵부터 문화 수출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목표로 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그러한 문화 정책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2000년이 되면서부터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이런 것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 수출돼서 방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연예인들, 그 드라마에 나온 연예인들이죠.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흐름처럼 보였기 때문에 한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한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할 때 타이완 언론을 얘기합니다. 이때 타이완 언론이 Korean Wave Fever, 한류 열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국, 일본에서도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용어가 거꾸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서도 신문이나 방송에 쓰게 되면서 한류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이 위키백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한류 나와서 이제 뭐 영어로 Korean Wave 이렇게 나와 있고 스페인어로도 있죠. 올레 코레아나 이렇게 있는데 뭐 말레이어, 뭐 튀르키어, 러시아어 뭐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그 자체가 한류라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 인기를 얻는 현상. 특히 90년대부터 급성장한 그러한 한류의 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한류가 맨 처음에서 이제 드라마부터 했다고 하는데 이 K-팝으로 분야가 확장이 됐고 특히 10년 정도 지나서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동아시아를 넘어서 중동,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죠. 동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렇게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북미, 서유럽, 이 서구권까지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어라는 것이 굉장히 소수 언어죠. 우리가 또 한국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인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서 퍼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한류라는 것 어떻게 퍼졌을까? 한번 연대기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1999년도에 21세기를 앞둔 바로 시점이죠. 문화관광부가 K-팝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변국들에게 당신이 CD가 있었습니다. CD를 생산해서 보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것을 한국으로부터의 노래다.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에서는 한국 가수들이 방문해서 이 노래를 하게 되고 이 한국 가수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한류가 싹이 굉장히 번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류 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97년도에 드라마 중에 사랑이 뭐길래 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중국어로 이제 있는데 이게 중국의 CCTV에 방영이 됐습니다. 2022년 기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CCTV에서 방영이 됐다는 것이. 어쨌든 그러면서 한류가 번지게 됐다.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또 2001년도 가을 동화라고 하는 것이 타이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람들이 보게 됐고요. 또 많은 분들은 또 일본 같은 경우에 겨울 연가를 얘기하시죠. 아직도 일본 주부들 지금 50대, 60대인 분들도 이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NHK에서 이 겨울 연가를 방영하면서 재방송까지 하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대장금이라고 하는 한국 음식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린 것이죠. 제가 2005년도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타슈켄트에 있다가 사마르칸트라는 도시를 갔거든요. 근데 사마르칸트에서 저랑 같이 간 모대학 여자 교수님이 대장금에 나오신 누구랑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고 심지어 사인해달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에 2005년 이 당시에 그렇게까지 퍼졌다는 것은 대단한 인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만, 일본에서 동남아, 중앙아를 넘어서 이렇게 전 세계로 가게 됐다는 거죠.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2002년도에 한류에 관련된 영어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화권에서 먼저 이 한류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사랑이 뭐길래가 이제 96년에서 97년에 됐고 또 송승환, 원빈, 차인표 같은 뭐 탤런트들이라든지 송혜교 영화 배우죠. 하지원, 김현주 이런 분들 그리고 장동건, 김남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K-팝으로 됐고요. 특히 H.O.T가 2001년도에 중국에서 큰 데뷔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엔 옛날에 그랬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나라에 계실지 모르지만은 또 이정현의 노래도 굉장히 히트를 쳐서 한국의 어떤 역동적 이미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한중 수교가 2012년이 이제 10년이 됐는데요. 2012년에까지 이 한류는 완전히 한중 관계의 밀월기와 함께 문화에서 역할을 독특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류가 제일 처음에 대만이건 중국이건 홍콩이건 중화권에서 번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중국의 개혁 개방 때문입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죠. 그런데 이제 문을 닫고 있다가 사실상 78년부터 개혁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에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92년이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때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공산주의적 특성상 서구 문화에 대해서 그것을 침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 문화는 어떻게 보면 한번 필터링을 거친 그리고 서구 문화도 아니고 또 일본 문화 같은 경우는 일본이랑 중국이랑 감정이 안 좋죠. 침략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 것은 조금 다르다 생각을 한 거죠. 더군다나 신세대 중국인들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한 집에서 한 명밖에 안 돼서 소황제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물론 동일합니다만은 이런 소황제들은 이데올로기에서 조금 더 자유로웠던 것이죠. 마침 또 그때 정보통신, 컴퓨터라든지 IT가 보급되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이 IT를 통해서 CD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국의 상황과 아주 맞았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국이 문화정책을 펼쳤고 한국이 또 IT가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CT, Cultural Technology라고 할까요? 문화산업, 문화기술과 연결시키면서 한국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시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한류 할 때 한류의 문화는 뭐가 있을까?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한국 가요 관련된 K-팝, 한류 드라마, 한국 영화, 심지어 한국어 또는 한국의 기술,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한국 음식, 최근에는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중시되고 있고 더 발전돼서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모든 것이 한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한류 어떤 장르가 두드러지는지요.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그랬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어떤 것을 특히 좋아하시나요? 한류에 참여하고 있나요? 뭐 아미일 수도 있죠. BTS 팬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한류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한류의 구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류가 사실은 세 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류에 있어서도 전통 한류냐 또는 새로운 대중문화적인 한류냐 또는 융합적인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류가 점차 산업화돼서 문화산업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류라는 것에서 이제는 확장이 됐습니다. 뭐로? K 콘텐츠로.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에 있어서의 외국인들과 한국인들 간의 상호 간에 있어서 구분이 없어지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처음에는 동아시아 것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아시아를 또는 세계의 문화 양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주제와 연관된 문화 공공외교로서의 한류의 역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나리라는 영화 아시죠? 이 미나리는 사실은 미국에 있는 한국인, 우리가 재미동포라고도 얘기하죠. 미국 국적자입니다. 감독에 의해서 한국인 배우 플러스 미국에 있는 재미동포 배우들까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입니까? 소재는 한국 이주에 대한 것인데 미국으로의.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빠찡꼬 마찬가지입니다. 빠찡꼬를 소설을 쓴 분은 재미동포고 한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미국의 동포 얘기가 아니라 일본의 제1동포 얘기를 쓴 것이죠. 한국, 미국, 일본이 재외동포, 넓은 의미의 한인이라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보실까요? 오징어 게임 이 넷플릭스에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이게 꼭 한국적인 겁니까? 그렇죠? 좀 더 보편적인 거를 다루고 있어요. 물론 몇 가지 게임들은 한국 것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모습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브로커라는 영화, 칸느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는데 이건 또 일본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한국 배우랑.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새로운 형태의 한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헤어질 결심, 칸에서 감독상을 받은 것이죠. 주연 배우는 탕웨이, 중국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류라는 것은 새롭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베트남 등불 문화축제, 한베트남 수교가 1992년도에 수교를 했기 때문에 2022년이 30주년입니다. 문화부에서 지금 문화원과 베트남에 있는 문화원과 같이 베트남인들과 같이 하는 문화축제, 공공외교, 여기에 이제 한류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류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류가 어떻게 발전됐느냐, 그리고 지금의 한류는 어떻게 확장돼서 소위 한류라기보다는 K 콘텐츠로 변화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